네, 안녕하십니까. N코옥학원 구호과 원장 이영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설명회에 직접 참여해서 인사드리고 해야 되는데 사정상 이렇게 동영상으로 미리 촬영한 동영상으로 좀 대신하게 된 점을 좀 미리 양해 드리겠습니다. 자, 예비고일 국어 공부 방법에 관해서 좀 수능 국어와 내신 국어 그리고 학생들이 지금 고입을 앞둔 상황에서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되느냐에 관해서 좀 짧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능 국어와 내신 국어의 차이가 있는데 사실 우리 학생이 지금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3년 뒤에 대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수능을 위주로 된 정시로 갈지 아니면 내신이 위주가 된 수시 전형으로 갈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특성도 알아야 되고 또 전략적인 측면에서 국어를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능 국어 같은 경우는 지금 변경된 수능 국어 안에서 일단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느냐 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학생이.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문법 문제가 언어와 매체에 포함이 되어 있고 화법과 작문은 일반적인 말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글 쓰는 방법에 관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유지되는 대로 독서 지문 그리고 문학 지문들이 문제의 문항수가 늘어서 각각 17문제로 편성되게 됩니다. 자, 반면에 내신 국어 같은 경우는 갈래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보통 고등학교 1학년 국어 내신에서는 국어 교과서를 한 권을 받게 됩니다. 한 권의 국어 교과서를 받고 그 교과서 안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문학, 독서 전 영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느 고등학교를 가냐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일반 고등학교들은 1학년 1년 동안에 이 모든 영역들을 배우고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도 모든 부분들을 시험을 보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학년에 진학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보통 문학 교과서를 받게 되고 또 동시에 언어와 매체 교과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문학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인근에 있는 개성고등학교나 창문여고, 신일고, 고대부고 이런 다양한 영훈고 이런 다양한 학교들이 있는데 이 학교들에서 보면 꼭 교과서 내의 범위는 아니거든요. 보통 1학년 때는 교과서 범위 내에서 많이 진행이 되는데 2학년 넘어가면은 수능 모의고사라든지 외부 지문 또 외부에 있는 시험 범위를 가져와서 출제를 많이 하고 물론 시험 전에 시험 범위를 그렇게 공개하고 수업도 그걸로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고3이 되면은 사실 수능 준비에 많이 바쁘기도 하고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신 같은 경우도 수능 연계 교재인 EBS 수능 특강을 많이 쓰고요. 그래서 내신 국어는 수능 국어와 다르게 편성되어 있는 부분, 각 학년별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 자, 그러면 수능 국어 같은 경우의 특징은 사실 가장 큰 특징은 문제의 유형입니다. 문제의 유형. 자, 수능 국어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출제 지문 안에서 문제가 출제되고 답의 근거가 그 시험지 안에 다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상위 10% 학생의 70% 이상이 시간 부족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위 90%는 말할 것도 없겠죠. 시간이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 80분 안에 45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문제의 난이도가 계속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시간 부족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죠, 학생들이. 그리고 개념의 암기보다는 문제 유형의 훈련이 많이 필요하고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 정리가 물론 선행이 되어야겠지만은 난이도라는 건 지문의 어떤 어휘나 내용에 따라서 크게 좌우지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훈련이 많이 필요한 경우죠. 그리고 지문의 접근 방법과 문제의 접근 방법을 충분히 익히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신 국어 같은 경우는 수능 국어의 유형과도 시험이 성격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준비하는 것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단 내신 국어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수능 국어에 비해서 아주 적은 거죠. 적고, 그리고 서술형 문제가 수능 국어와 다르게 있기 때문에 서술형 문제에 대한 준비가 꼼꼼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개인이 출제하기 때문에 수능 국어는 45문제를 거의 45명, 45명이 출제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뭐 학교별 내신 같은 경우는 국어 선생님 한두 분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일반성 없는 좀 말 그대로 특이한 문제들, 좀 주관적인 문제들이 꽤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 출제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학교별로 전문화된 수업, 그리고 학교별로 전문화된 시험 준비가 상당히 요해지는 거죠. 자, 수능 국어의 공부 방법은 일단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어휘, 지문 분석, 문제 풀이, 그리고 훈련과 피드백. 자, 그리고 내신 국어의 공부 방법은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교과서죠. 교과서를 충분히 많이 보충해 줄 수 있는 자습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학교의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뭐 필기 자료라던가,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나눠주는 수업 자료들, 이 부분이 가장 기본 근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학원을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죠. 일반적으로 푸는 문제는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대부분 봅니다. 근데 이게 교육법에서 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 특정 교과서에 관한 문제집은 2권 이상은 만들 수가 없거든요, 출판사에서. 그래서 사실 학생들이 문제를 많이 풀고 싶어도 문제가 많이 없어서 못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 문제, 이제 그 학교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나 다른 학교의 다양한 기출 문제들을 보는 게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근본으로 돌아와서 오답을 포함해서 공부했던 내용을 기본해서 충분히 암기해 주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의 차이가 있으면은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를 뭘 선택해야 되느냐는 질문을 제가 평소에 많이 받아요. 학생한테도 많이 받고 또 학부모님들한테도 많이 받고요. 근데 사실상 시험의 스타일과 그리고 공부하는 스타일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가지고 있는 학습 내용과 물어보는 내용의 알맹이들은 수능 국어나 내신 국어나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내신 국어에서 내신에 열심히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고 또 그 비내신 기간에는 수능 국어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의고사 점수를 계속 올려 나갔을 때는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보면은 상위권 학생들도 그런 학생이 많아요. 평상시에 국어 공부를 안 해요. 영수에 좀 많이 집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신 기간에만 국어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그런 학생들은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되느냐,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느냐, 고3 때 수시로 대학을 간다 하더라도 수능 국어 점수를 못 맞춰서, 최저를 못 맞춰서 불합격을 한다거나, 또 만족할 만한 내신 점수 관리가 안 돼서 정시로 전향을 했는데 미리 만들어 놓은 수능 국어 실력, 근본적인 국어 실력이 없어서 난감해하는 학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평상시에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를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국어의 완성은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를 동시에 가져가면서 수능 국어 공부를 통해서 수능 국어를 대비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내신 국어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한계를 더 극복하게 되고, 내신 국어 시간에는, 내신 국어 시험 기간에는 내신 국어에 집중을 하면서 오히려 수능 국어를 공부하면서 부족한 개념들, 좀 더 자세한 암기, 이게 수능 국어에 더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걸 위해서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국어 공부는 수업, 적용 연습, 모의고사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저희 이제 앵콕 학원에서는 열매국어 시스템을 도입해서 일단 정규 수업은 여타 학원들과 똑같이 3시간 강의 수업을 진행하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클리닉 수업이 있는데, 클리닉 수업에서는 요일별 숙제 피드백, 구두 테스트, 미니 모의고사, 모의고사 피드백, 그 다음에
또 일주일에 한 번은 따로 나와서 45문제 실전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커리큘럼이 강의 수업을 듣고 숙제를 하고 학원에 다시 와서 클리닉 수업 시간에 오답 정리를 따로 하고 미니 모의고사를 보고 구두 테스트를 보고 이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다 이런 클리닉 체크표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매주 각 선생님들이 분석을 하고 학생에 대해 파악하고 또 이 클리닉 체크표인 이 보고서가, 학습 보고서가 매주 학부모님들한테 전송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제가 짧은 시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고등학교 1학년 예비 고1, 현재 예비 고1로서는 물론 중등 내신도 남았고 그리고 고2이 조금 더 남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상 고등학교 1학년 진학을 하자마자 3월 초에 이제 전국 학력평가인 모의고사를 보게 되고요. 그때 내가 전국에서 국어 점수가 몇 등이냐, 전국에서 몇 %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나타나느냐가 바로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5월, 6월경에 보게 되는 첫 시험인 중간고사도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전교에서 4% 안에 드냐 못 드냐가 1등급이냐 아니냐, 전교 11% 안에 드냐 못 드냐가 2등급이냐 아니냐를 결정짓게 되고 그게 3학년 때까지의 3학년 이후의 대입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빨리 준비하면서 당장의 내년 3월, 내년 5월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제가 짧게 다룬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기회되면 오프라인에서 제가 설명회 자리에서 자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